안녕하세요. 앞선TV입니다. 오늘은 K-팝의 눈부신 성장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분석과는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는 주관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를 의식해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참조하였으므로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블랙핑크, 뉴진스, 아이브, 아이들 2023년 9월 브랜드 평판 K-팝 걸그룹 순위입니다. 최근 블랙핑크 멤버 전원과 영국 국왕과의 만남이 화제입니다. 대영 제국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영국 왕실의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BTS와 함께 국격 상승의 선봉장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K-팝의 전성시대임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녀시대, 원더걸스, 2NE1, 티아라, 10수년 전 데뷔한 걸그룹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K-팝이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힘을 갖게 될 것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곡이라도 빌보드에 떠보는 것을 꿈에 그리던 때였으니까요. 어찌 보면 지금의 K-팝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는 다양한 장비와 편곡 기법의 힘으로 더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곡 자체가 지금보다 부족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이전 선배 가수들의 밑거름이 컸던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K-팝이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원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의 K-팝 댄스 커버붐이 말해주듯 주류의 K-팝은 그룹 댄스와 음악이 통합된 형태로 그룹 댄스의 중요성은 K-팝에서 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솔로 댄스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댄스는 그 표현의 힘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팬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며 K-팝의 매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K-팝은 한국 특유의 독창적인 음악에 패션, 뷰티 등의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될성부른 떡잎을 어릴 때부터 선발해 지망생들이 생계나 홍보, 음악회 활동 등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춤과 음악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정상의 실력을 기르게 하는 우리의 특화된 시스템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사, 작곡, 노래뿐 아니라 댄스의 개발, 질 높은 비디오 영상, 언어와 매너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문화되고 각 방면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따라붙어 전체 프로듀싱을 하는 대형 기업화된 인재 양성 시스템 위주로 되어가는 것과 함께 한국인 특유의 음악적 그리고 다방면의 재능이 더해지고 표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홍보를 쉽게 하는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의 급속한 팽창 또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나라, 많은 지망생이 개인의 특출한 역량에 기대어 시작했다가 음악 외적인 것에 노력을 낭비하며 재능을 썩히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K-팝으로 음악문화 강국의 이름을 떨치고는 있지만 글로벌 스타로 성장한 아이돌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도 선택되지 못하거나 인연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 사라져가는 인재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의 분석들은 눈에 뻔히 보여지는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분석해온 관점에서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본 역시 K-팝의 발전을 이러한 관점으로만 보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K-팝을 능가하는 J-팝을 만들려고 국가시책으로까지 삼아 세계적 아이돌 양성을 꾀했으나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에 앞선TV는 이러한 주류에서 다소 벗어난 그동안 보지 못한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말 자체의 상품성입니다. K-팝의 대유행은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어의 특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음악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전 세계적인 팬층을 확보하며 한국어의 매력을 글로벌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버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하여 한국어가 무척 아름답게 들린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이는 빈말이 아니며 실제 우리의 말 자체가 하나의 큰 상품인 것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K-팝 가사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듣기에 아름답다거나 하는 호감가는 발음이 K-팝을 가까이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과 유사하게 다양한 발음의 언어로는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비교적 파열음, 되는 등 온갖 발음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 발음이 다양한 언어에 속합니다. 팝이 세계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당시의 영국이라는 뒷배가 있어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식이든 영국식이든 영어 발음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의 언어에 비해서는 발음의 폭이 넓고 다양하게 들려 표현력이 향상될 수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됐다고 봅니다. 이처럼 영어는 자음과 모음의 발음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점은 우리말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모음의 발음이 부정확한 데 비해 우리는 정확한 모음 발음으로 인해 그 표현의 영역이 한 단계 더 위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 발음은 아인지, 어인지 등을 구별하기가 애매한 단어가 너무 많지만 우리는 아야, 어여 등의 모음을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민족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변형해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므로 그만큼 표현과 발음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하면서도 정확한 자음이나 모음을 영어식으로 혀를 굴려 표현하기도 하고 합니다를 하모니다식으로 받침음이 빠진 이러식으로 표현해도 누구나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런 식으로 언어를 왜곡시키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라디오를 알파벳 그대로 라디오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철자와 달리 그들이 정해놓은 또 다른 발음 기호에 따라 발음해야만 알아듣습니다. 이처럼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고 일정하지도 않은 부정확한 발음이 기본이 되는 언어로는 타국의 정확한 발음을 흉내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됩니다. 여기서 부정확하다는 말의 뜻은 그 나라의 언어 관습으로는 그렇게 내는 발음이 정확한 것이겠지만 표기되는 철자와 달리 소리를 내야 하는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닌 식의 어중간한 발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영어권의 미국과 영국의 모음 발음 자체가 틀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상도 사투리가 굳어진 사람은 의라는 모음을 으라고 읽는 경우가 있듯 원래의 철자에서 왜곡된 발음이 굳어지면 철자대로의 발음이 어려워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말 사투리의 경우는 글자를 읽는 기준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므로 다소 다른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은 각 지역의 사투리는 있어도 한글로 쓴 아야어여의 모음 자체를 지방에 따라 달리 읽지는 않는 것이 기본이며 심지어 우리와 다른 민족으로서 한글을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도 한글 자체를 달리 읽지 않고 정해진 발음으로 읽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인의 언어에 공감성을 더할 수 있는 우리말 발음의 다양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말은 발음에서 되는 파열음, 부드러운 음, 딱딱한 음 등 말에서 생성되는 음의 다양성이 가장 큰 언어에 속합니다. 프랑스어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발음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쉽게 말해 굴러가는 듯한 아름다움은 많으나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파열음은 적어 다소 답답한 언어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들리는 불어가 샹송 매니아는 있으나 전 세계적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러시아어는 강조된 억양과 강렬한 발음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듣는 이에게는 힘있고 단호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독일어는 명확하고 강렬한 어음과 강세를 가지고 있어 경쾌하면서도 명료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각자의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듣는 이로 하여금 다소 딱딱하거나 단호하게 느껴져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듣기에 따라서는 싹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받침음이 없는 언어 구조와 이에 길들여진 구강 구조로 인해 뭔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섞여 부드럽게 흐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음이나 억양에서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듣는 이에게는 친근하면서도 다채로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노래 가사나 대화에서도 감정의 표현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언어적 특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이처럼 언어의 소리와 발음, 그리고 억양은 언어가 전달하는 느낌과 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어의 경우 이러한 언어적 특성이 부드럽고 다양한 음색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말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말과 비교해도 발음의 다양성과 표현 영역이 크며 한국어는 땅 크기에 비해서도 다양한 억양과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마다 발음이 많이 다르며 이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지역적,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언어가 표현하는 감정과 뉘앙스에 다양한 음색을 부여합니다. 와그라노, 니 와그라산노는 사투리로만 이루어진 한국 대중가요의 한 소절입니다. 한국어지만 얼핏 들으면 우리에게도 외국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특이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억양, 발음의 언어적 특징들이 다양한 감성과 느낌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은 조금만 활용하면 전 세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개그 소재로도 자주 쓰입니다.
순 우리말의 단어 조합인 도끼로 이마까라는 일본말로 들리고 카리스마는 영어로 들립니다. 어떤 한 단어가 타국의 단어와 유사하거나 같게 들리는 경우는 많으나 이처럼 2개 이상 단어의 조합이 타국어와 같은 발음으로 들리는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말을 소재로 한 이러한 단어 조합은 셀 수 없이 많으며 중국이나 독일, 프랑스어 등 다른 나라 언어를 흉내내는 내용의 단어 조합도 많습니다. 이 역시 우리말 표현력의 풍부하고 다양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받침음을 거의 소화 못하는 일본어나 모음의 소리가 명확하지 않은 영어로는 타국의 소리를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외 다른 나라 언어도 대동소이합니다. 자국 단어의 조합만으로 다양한 타국 언어와 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경우가 이처럼 많은 언어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는 각 국가인들에게 우리말의 일부가 자국의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친숙하게 들리게 되는 것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말의 공감 영역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만두가 터키어로는 만트라고 하며 인간을 인산이라고 하는 등 같은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단어도 많습니다. 이는 고대 한민족의 뿌리가 그만큼 크고 넓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니와 영어의 매니가 비슷하며 뜻은 다르지만 벌꿀을 뜻하는 영어의 허니와 우리말의 그러니까의 뜻을 갖는 허니, 상처가 헐거나 물건이 낡아 헐다의 동사 활용형 허니는 발음이 같으며 찾아보면 이 같은 예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말은 소리와 뜻이 서로 부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발음은 소프트와 하드와 같이 소리와 뜻이 일치되는 느낌이 없거나 정반대의 느낌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말은 딱딱하다와 부드럽다의 경우에서 보듯 단어의 소리와 뜻이 일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호떡을 핫도그로 듣는 미국인이 유튜브에 나오기도 했으며 또 다른 유튜브에는 영어를 잘하는 한국 여성이 미국인 친구들에게 치즈, 버스, 보디가드, 버터, 가이드 등을 한국식 발음으로 들려주고 무슨 말인지 맞추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발음이 아무리 한국식이라고 해도 우리말의 외래어 표기법이 알파벳 철자대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몇 가지쯤은 단번에 맞출 법도 한데 단 한 가지도 한 번에 못 맞추고 진행자가 단어 맞추기식으로 힌트를 몇 번 줘서 그나마 일부만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말은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가 있어 모두가 기본 발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한국어를 미국 발음식으로 하거나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랑을 쏴랑이라고 해도 알아듣고 커피를 코피라고 해도 유추해서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은 기본 발음인 철자에서 변형된 발음기호상의 발음만을 기억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철자대로 발음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유연성이 매우 큽니다.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 조사의 다양한 사용 등이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며 이는 특정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어휘로 표현의 자유도를 높여주며 음색의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단어나 표현들이 많아 특정 감정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데에 다양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왜곡해서 말하거나 읽어도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말과 한글 조합의 큰 장점이죠. 또한 영어는 단어 자체에 필요한 억양이 있을 정도로 억양이 필요 이상으로 규칙화되고 강조되어 이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조차 있으나 우리말은 남녀노소 각자가 자기의 성격이나 습관,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극단적으로 각기 다른 억양으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없고 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높이의 음으로 아무 억양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읽어도 아무 문제 없이 소통됩니다. 이는 그만큼 의미나 감정 표현조차 규칙화되어 있는 영어에 비해 우리말이 자유분방한 표현을 할 수 있음을 뜻하며 이 역시 우리말의 매우 큰 장점의 하나입니다. 이 같은 발음, 억양, 언어체계의 다양성은 음성 언어에서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가사나 대화에서 사용되는 감정적이고 다층적인 언어는 청자에게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음악외, 연극,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돋보입니다. 이 같은 한국어의 예술과 문화의 다양성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K-팝이 한국 문화와 아이덴티티를 세계에 알리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이때 우리말이 이를 더욱 풍요하게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이와 연관한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가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K-팝에서 들려오는 한국어의 발음과 억양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국어의 음성적 매력이 K-팝의 글로벌 인기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된 말이지만 안 그래도 일본의 아이돌은 한국의 아이돌에 비해 패션을 포함하는 외모나 실력 등에서도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드는 데다 이러한 언어상의 커다란 장벽이 있으니 일본 아이돌이 한국 아이돌을 전체적으로 뛰어넘는 일은 좀처럼 쉽게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어떤 특출한 능력의 한 개인이 빛을 발하는 경우와는 다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말을 모르던 외국인일지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자기 나라의 언어가 느껴지는 왠지 모를 친숙한 언어가 주는 다양하고 풍부한 사운드에 거부감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의 한글 가사를 접하면서 더욱 K-팝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K-팝의 성장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글도 훌륭하지만 그런 한글을 탄생할 수 있게 한 것이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이 없었으면 한글 탄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받은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의 소중한 말과 글, 즉 한국어와 한글을 제대로 구별 못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은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나 이런 주제들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앞선TV는 앞선 세상을 위한 앞선 생각을 말하는 것과 함께 평범하지 않은 주장이나 내용을 담은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